진호의 로펌 창립 5주년 기념 파티.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 벽면에 제 이름 영어 이니셜이 금빛으로 박힌 펜트하우스 연회장. 5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무대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법조계 유명 인사들에게 고개를 까닥이는 그 여자는 제가 7년 동안 밤을 새워 번 돈으로 길러낸 짐승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회장 뒤편 조명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 마음속에는 7년치 원금과 이자. 그날 밤 저는 진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통역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의 탐욕과 거짓을 세상 말로 번역해 주기로. 제 이름은 이혜란입니다. 33살, 동시통역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빌라 3층, 월세 65만 원짜리 신혼집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진호는 그때 서울 용산구에 있는 중견건설사 과장이었습니다. 월급 310만 원. 저는 프리랜서 동시통역으로 한 달에 적으면 400만이면 700을 벌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진호는 결혼 초부터 저한테 약간의 열등감 같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귀여웠어요. 나도 언제 이런 거 가져보나 하면서 제 통역 장비 박스를 대신 들어주던 남자. 그때는 그게 남자의 패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눈은 색안경보다 더 진하게 세상을 왜곡하니까요. 신혼집 거실에는 이케아 식탁 하나, 각도 안 맞는 빔 프로젝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밥은 항상 제가 했습니다. 대파 반단, 두부 한 모, 계란 3개로 뭘 만들지 고민하는 게 하루의 작은 낙이었고요. 주말 아침에는 진호가 종종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혜란아, 우리 나중에 꼭 강남 아파트 가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설레는 약속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제 등짝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예고편. 결혼 2년 차에 선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3살 때 엄마가 읽어주는 영어 동화책을 통째로 외웠고 5살 때는 일본어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따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선미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다 되는 거 아세요? 이건 영재 수준입니다. 진호는 그날 밤 선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천재야. 우리 딸 최고야.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피를 이어받았나 봐. 그 말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때 저는 진호가 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순진했던지. 선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봄. 진호가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혜란아, 나 회사 그만두고 로스쿨 가려고. 밥을 삼키다 거의 목이 막혔습니다. 로스쿨? 응. 나 변호사 되고 싶어. 당신처럼 전문직으로 살고 싶어. 진호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거짓말은 어딘가 흔들리는데 진심은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든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좀 버텨주면 되지. 어차피 당신 수입이 나보다 많잖아. 어차피. 그 단어가 식탁 위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알았어. 해봐. 그렇게 저의 7년이 시작됐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은 1년에 1,600만 원이었습니다. 3년 과정이니 4,800만 원. 선미 영어 과외는 한 달 30만 원. 일본어 원어민 과외가 45만 원. 수학 선행 학습 35만 원.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이 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진호 용돈, 교재비, 교통비, 식비, 관리비. 저는 통역 일을 더 땄습니다. 아침 7시 국제회의 현장을 뛰고 오후에는 법원 통역을 했고 저녁에는 집에서 온라인 기업 영상 번역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마지막 파일을 납품하고 쓰러지듯 잠드는 게 루틴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진호 도시락을 쌌습니다. 현미밥에 계란말이, 멸치볶음. 진호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서 그 도시락 뚜껑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혜란. 지금 생각하면 그 포스트잇이 제 관 뚜껑 위에 붙인 꽃이었습니다. 로스쿨 2년 차 겨울. 진호가 1차 변호사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못하겠어. 혜란아. 나 포기할까봐. 저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이 벌어다 주는 거 받아먹으면서 또 떨어지면 내가. 진호는 울었습니다. 남자가 우는 걸 저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눈물이 양볼을 타고 딱 2줄기. 드라마 주인공처럼. 합격하면 평생 당신 발 닦아주며 살게. 진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발은 됐고 밥이나 가끔 해줘. 그 말에 진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나눈 마지막 진짜 웃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헌신 7년 만이었습니다. 진호가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 문자를 받은 날, 저는 마침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국제의료 콘퍼런스 통역 중이었습니다. 부스 안에서 이어폰을 끼고 앉아 있다가 진동이 왔습니다. 진호의 문자 혜란아, 나 합격했어. 저는 통역 부스 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혀를 세게 깨물면서. 마이크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 번역하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시어머니 아파트 50평짜리. 친척들이 20명은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술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변호사가 났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잔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혜란 씨 덕분에라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머릿속에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구나. 진호는 합격하자마자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있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연봉은 첫 해부터 1억 2천. 그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지인들 모임에서 진호가 제 직업 소개를 조금 뭉개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내는 뭐 번역 쪽 일 좀 해요. 통역사가 번역 쪽 일 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노골적이 됐습니다. 로펌 동료들 부부 동반 저녁 식사에서 누군가 제 직업을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시통역사예요. UN 회의나 국제 행사 통역을 주로 해요. 진호가 와인 잔을 돌리며 끼어들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말만 옮기는 거잖아. 크리에이티브한 건 아니니까. 그 말이 제 귀를 통과하는데 약 0.5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0.5초 동안 저는 제 7년을 계산했습니다. 그해 10월. 우리 성산동 빌라는 이미 팔았고 진호 연봉 덕분에 마포구 아현동 신축 아파트 24평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아파트 위층, 그러니까 302호에 새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삿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어려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쇄골 아래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파마, 베이지색 롱 코트, 작고 빠른 눈. 안녕하세요.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수경이에요. 그 이름을 제가 처음 들은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웃이니까요. 그때는 이수경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집에 자주 있는 편이었고 분리수거를 항상 제때 했습니다. 선미가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수경은 항상 선미한테 예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수경이 우리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미 미술할 생각 없어요? 제가 미술 전공했거든요. 같이 놀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돈은 필요 없어요. 선미가 그 자리에서 좋아했습니다. 저도 고마웠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듣더니 수경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 수경 씨, 정말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그날 진호가 수경한테 처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주방에서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수경이 선미한테 미술을 가르쳐 주는 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진호가 퇴근하면 왜인지 302호 앞에서 잠깐씩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수경 씨 오늘 올라간 거 봤어? 몰라. 어느 주말, 진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법조계 사람들 파티가 있는데 수경 씨랑 같이 가도 돼? 파티에 왜 이웃을 초대해? 수경 씨가 강남 인맥이 좀 있대. 나 요즘 네트워킹 필요하잖아. 저는 그날 출장이 있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투자 포럼. 혼자 KTX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논밭들. 그게 뭔가 제 결혼 생활 같았습니다. 빠르게 지나치는 것들. 그 파티에 진호와 수경이 함께 들어갔다는 사진을 SNS에서 한 달 후에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서 진호는 수경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바로 제 파트너입니다. 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파티 SNS 사진을 봤을 때 저는 진호한테 물었습니다. 파티에서 수경 씨 파트너라고 소개했어. 진호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게 그냥 쓰는 말이야. 비즈니스 파트너. 그게 뭔 문제야? 내가 왜 빠진 거야? 당신 부산 갔잖아. 그래서 그 자리에 이웃을 데리고 간 거야? 헤라나. 진호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그 자리에 당신이 있으면 좀 어색해. 당신은 통역사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들 법, 금융, 설계 이런 분야 사람들이고 수경 씨는 그래도 뭔가 만들잖아. 창조적인 걸. 근데 당신은 진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뭔데? 말만 옮기잖아. 헤라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는 좀 안 맞는다는 거야. 말만 옮긴다. 저는 그날 밤 안방 욕실에 들어가 찬물을 틀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7년 동안 야간 통역 뛰며 생긴 눈 밑그늘, 로스쿨 등록금 내느라 못 간 피부과 지갑에 현금 10,000원짜리 3장. 이게 나란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옮기는 사람. 수경은 법조계 모임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경, 크라운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크라운대, 미국 LA에 있는 사립대학교.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은.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호도 그 박사 타이틀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수경 씨, 미국에서 박사 받으셨어요? 대단하다. 응, 뭐 어렵진 않았어요. 변호사 시험이 더 어렵겠죠. 그 대화를 들은 건 선미였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엄마, 미술 선생님이 아빠한테 너무 잘해줘. 10살 선미가 느낀 걸 저는 아직도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경은 그렇게 진호의 인맥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법조계 사람들 파티, 송년회, 골프 모임. 진호의 동기 변호사들도 수경을 박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진호가 있었습니다. 저 없이. 이건 제가 직접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진호가 BMW 5 시리즈 딜러십에서 차를 계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는 302호 주차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경의 차였습니다. 처음엔 진호가 공동구매나 렌트카 소개를 해준 건가 싶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 게시판에서 주차 명의 변경 안내 종이를 봤습니다. 수경의 이름 앞에 진호가 납입한 것처럼 보이는 수입료 출처 법인카드 영수증이 이메일로 청구됐다는 사실을 진호 지갑에서 굴러다니던 법인카드 내역 문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8,800만 원, BMW 530에, 법인카드. 저는 그 문자를 화면에 띄운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녹아서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그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진호야, 이게 뭐야? 법인카드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업무상 필요한 거야.
이수경한테 차를 사준 게 업무야? 그건 다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혜란아, 그거 일종의 투자야. 수경 씨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당신이 지금 나한테 그 돈 출처가 어딘지 알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진호가 소파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낮은 목소리가 더 무서웠습니다. 혜란아, 내가 로스쿨 다닐 때 돈 많이 받아 쓴 거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얼마 버는지 알잖아. 이제 내가 버는 거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거에 당신이 왜 시비야? 학비 대준 거 생색 내려고? 돈 벌어다 주면 입 닥치고 있어. 그 입 닥치고 있어. 그 말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 유리 그릇이 전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 안에서. 그날 이후 진호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눈치챘습니다. 아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특히 부모가 사이가 나쁠 때.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통역 행사가 있어 나갔습니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국제 세미나. 1시간쯤 후에 세미나가 일찍 끝나서 집으로 왔습니다. 선미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였습니다. 선미야, 왜 그래? 선미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미술 선생님이 서재에 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둘이서?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 제가 서재 문 앞에 서는데 두 발자국이 걸렸습니다. 문 손잡이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의 목소리, 수경의 웃음소리. 저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선미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서재 문, 저는 열어야 했을까요? 열지 말아야 했을까요? 저는 그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선미가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학원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선행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선미 학생이 수업 중에 멍하니 있고 문제를 안 푸네요. 그 다음 주 중간고사. 전교 1등이던 선미가 시험지를 백지로 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긴급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선미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서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왜 공부해야 해? 저는 할 말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선미야,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배신당하잖아. 10살 아이 입에서 나온 배신이라는 단어. 제가 무너진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11월. 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유통 박람회 통역을 맡았습니다. 3일짜리 행사였습니다. 이틀째 오전. 부스 앞에서 통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이수경이었습니다. 베이지 트렌치 코트, 버킨백. 그녀가 제 앞에서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 있었네요. 혜란 씨, 저 진호 씨 좋아해요. 알고 계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씨도 저 좋아하고요. 근데 혜란 씨가 버텨주고 있으니까 진호 씨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하려고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저 결혼할 생각 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진호 씨 곁에 있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변호사 사모님 자격은요. 7년 전 뒷바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닐까요? 비켜주시면 안 돼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클립을 조였습니다. 재킷 깃에 단단하게.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경 씨, 지금 그 말 해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수경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통역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 주말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혜란아, 엄마가 할 말 있어. 우리 집으로 좀 와. 서초구 시어머니 아파트 거실. 시어머니는 쌍화차를 내오셨습니다. 혜란아, 진호가 많이 힘들다더라.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호가 이제 변호사잖아. 판검사 부인, 변호사 부인들 사이에서 네가 좀 어울리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 네가 이 통역사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진호 직함에 맞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들었으니까 이제 네 역할은 끝난 거야. 혜란아. 선미는 당연히 진호가 돌볼 거고 이혼하면 어때? 네 나이면 재혼도 충분히 하지. 저는 쌍화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응? 저 재혼 같은 거 생각 없고요. 어머니가 아드님 7년 동안 뒷바라지한 비용 대신 내주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저는 미국 서부 해안 대학교들의 교수진을 찾아봐야 하는 통역 자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LA 소재 대학 임명 사전 데이터베이스, 크라운 대학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디자인학과 교수진, 박사 학위 수여자 명단, 이수경.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검색했습니다. 이수경 리 수기영. 없었습니다. 크라운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소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설립 연도 2007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인가 취소 이력 있음. 현재 정규 학위 수여 자격 없음. 그리고 구글에서 다시 검색했습니다. 크라운 대학교 학위 위조 한국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2019년. 가짜 학위 발급 브로커. 취업 목적 학위 위조. 피해자 30여 명.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롤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박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수경의 진짜 과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봤습니다. 선미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또 늦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7년. 로스쿨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제 통역 일 갈아 넣은 시간. 대략 1억 5천 이상. 거기에 정신적 피해. 거기에 제가 버린 내 커리어의 기회비용. 거기에 선미가 서재 앞에서 얼어붙던 그 얼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인생 7년을 도둑질한 데가.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서울 줄 알았는데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냉정함이 왔습니다. 피눈물로 돌려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마포경찰서 근처에 있는 30년 경력의 탐정 사무소. 전화를 받은 남자는 목소리가 낮고 침착했습니다. 어떤 건을 의뢰하시려고요? 불륜 증거요. 그리고 학력 위조 전과 조회요. 2건이요? 네. 선불 착수금 150만 원. 성과금 별도. 통장에서 이체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2주 후. 탐정이 USB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 모텔 2곳. 진호와 수경이 함께 들어가는 화질 선명한 CCTV 영상.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총 11회. 그리고 수경의 실제 이력. 전남 광주 출신. 대학 졸업장 지방 4년제 생활과학과. 박사 학위 크라운 대학교 교육부 불인정 기관. 전과 이력 2019년 부동산 사기 혐의 벌금형. 저는 USB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카드 한 장 더 쥐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받았을 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도를 바꿨습니다. 진호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혜란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혼. 저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호야, 나 아직 우리 가족 포기 못했어. 조금만 더 해보자.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응. 그리고 선미 생각해서라도. 진호는 내심 이혼을 원했지만
법적 절차나 재산 분할 같은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당장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항상 상대방이 먼저 포기하길 기다립니다. 그 사이 저는 움직였습니다. 진호의 법인카드 월별 내역을 집 프린터로 인쇄했습니다. 수경 갤러리 계약금, 수경 명의 계좌로 간 이체 내역, 진호가 의뢰인 공탁금 계좌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회계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확인했습니다. 공탁금 3,200만 원이 개인 계좌로 혼입됐습니다. 이건 단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수경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경 씨, 진호 씨가 수경 씨 크라운대 하기가 가짜라는 거 알고 있던데요. 저한테 술 먹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수경 씨 이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수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분 후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호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 가짜 박사를 이용해 인맥 관리를 했다는 게 알려지면 진호 씨한테도 타격이 크니까 조심스러워 하던데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수경 씨를 계속 만나는 건 잠깐. 진호 씨가 직접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진호와 수경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수경이 갑자기 연락을 줄이자 당황해서 집에서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국 끓였습니다. 된장찌개. 뚜껑을 열면 뽀얀 김이 올라오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월이 됐습니다. 진호가 정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모임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진호 씨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알아보고 다닌다고? 진호는 법조계 명함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공천을 받으려면 지역 인맥이 필요했고 언론의 얼굴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호가 세운 계획이 로펌 창립 5주년 기념 파티 겸 정계 진출 선언식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후. 장소는 강남구 논현동 플로우 파티 연회장. 언론사 기자 10명 초청. 법조계 유명 인사 50명. 지역 정치인 20명. 저는 그 계획을 진호의 다이어리에서 읽었습니다. 메모가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 갤러리 공동 후원 형태로 문화예술 이미지 포장. 그 줄을 읽고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제 파티 계획도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2월. 수경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이수경 아트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오픈 파티에 법조계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진호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 갤러리 인테리어 비용이 7천만 원. 오픈 파티 케이터링 비용이 800만 원. SNS 마케팅 대행사 계약이 500만 원. 총 8,300만 원. 그 돈의 출처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공탁금 계좌에서 일부가 흘러들어간 사실. 회계사 친구가 서류로 확인해줬습니다. 탐정한테도 추가 의뢰를 했습니다. 수경 갤러리 계좌와 진호법인 계좌 사이의 흐름 확인. 2주 후에 들어온 자료에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숫자들이. 저는 그것들을 USB에 추가로 저장했습니다. 선미한테 처음 말을 꺼낸 건 3월 초였습니다. 아이가 11살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들어온 선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선미야,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선미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태블릿의 비밀번호 알아? 선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 생일이잖아. 내가 설정해줬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아빠 태블릿에 클라우드 사진이 있을 거야. 사진들 혹시 보이면 그 파일들 엄마 노트북으로 에어드롭 해줄 수 있어? 선미가 저를 오래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아빠가 미워. 알아. 그래서 이건 해줄 수 있어. 엄마가 필요하면.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미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둘이 한 편이 됐습니다. 파티 날이 왔습니다. 4월 첫째 토요일. 강남구 논현동 플로우 파티 연회장.
저는 오후 3시에 도착했습니다. 파티 시작은 7시. 행사 스태프로 등록하고 들어갔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행사 운영보조 아니던가요. 조명실에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행사 담당자한테 미리 말해뒀습니다. 저 축하 영상 마지막에 깜짝 영상이 있는데 직접 넣어도 될까요? 남편 몰래요. 담당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파일명 최종본입니다. 축하 영상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재생해주세요. 그 USB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저만 알았습니다. 오후 7시. 하객들이 들어찼습니다. 진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입구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경은 그 옆에서 블랙 슬리브리스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 테이블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선미는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파티 시작 전에 선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서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선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파이팅. 8시. 진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명실 창문 너머 진호를 봤습니다. 앞으로 저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넘어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더 큰 무대에서 여러분 곁에 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제 감사한 분들을 위한 축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 10초는 진짜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진호 합격 사진, 로펌 입사 사진. 그 다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상암동 모텔 CCTV 영상이 흘렀습니다. 시각 정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호의 얼굴, 수경의 얼굴.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 다음 슬라이드. 크라운대학교 교육부 불인정 기관 공문. 이수경 명의 가짜 박사 학위 서류.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공탁금 횡령 의혹 계좌 내역 첨부.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연쇄 반응처럼 퍼졌습니다. 웅성거림.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 저는 조명실을 나왔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진호 변호사의 아내 이혜란입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수경이 옆에서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수경을 봤습니다. 자리 지키세요. 이미 다들 봤어요. 수경이 멈췄습니다. 저는 앞을 봤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 남자의 로스쿨 학비를 댔고 생활비를 댔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합격 직후부터 저를 말만 옮기는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영상 속 여성은 제 윗집 이웃입니다. 이수경 씨는 박사가 아닙니다. 크라운대학교는 교육부 인가 취소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법인 계좌에서 의뢰인 공탁금이 이수경 씨 갤러리 개관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사실. 자료는 이미 검찰 고발 접수됐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혜란. 저는 마이크를 들고 진호를 봤습니다. 저한테 입 닥치고 있으라고 했죠. 진호 씨. 이제 제 차례예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기자 2명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이수경. 크라운대학교. 가짜 박사. 변호사 불륜. 성수동 갤러리 앞에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갤러리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수경의 SNS에는 댓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선미와 둘이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두부 된장찌개, 달걀 프라이. 엄마, 맛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경이 진호를 살리기 위해 저를 역고소할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탐정한테 들은 건 3일 후였습니다. 진호는 파티 다음 날 로펌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긴급 소집을 받았습니다. 로펌 대표 파트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진호 변호사님,
당분간 사건 수임 중단하시고 검찰 조사 협조하세요. 로펌 이미지 때문에 함께 있기 어렵습니다. 공탁금 횡령 혐의와 수경의 학위 위조 방조 혐의.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변호사 등록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진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티 2달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산 분할 청구와 함께 아파트와 예금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진호가 통장을 열었을 때 돈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매매도 불가능했습니다. 차도 가압류 대상이었습니다. 진호가 본인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아무도 쉽게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륜의 횡령 혐의까지 있는 사건. 시어머니가 진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6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진호는 마포구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법원 판결. 가문의 영광이라며 파티를 열던 시댁은 아들이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처음 들어간 곳은 서울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이었습니다. 월 35만 원짜리 방, 창문 없는, 공용 화장실, 공용 샤워실, 법원 조사관 앞에서 제출한 자산 내역, 예금 잔액 280만 원, 차량 없음 가압류 후 처분, 부동산 없음, 직장 없음. 그게 5년 전에 강남 아파트 가자던 남자의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변호사한테서 전달받았을 때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오른쪽 위에 진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파일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로 넘어갔습니다. 수경은 진호의 공탁금 횡령 사건에서 공범으로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경이 선택한 건 진호를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경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진호에 대한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습니다. 진호한테서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혜란아, 제발.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수경이한테 당했어. 살려줘.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의 고소가 맞든 틀리든 그건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호가 선택한 삶, 진호가 감당할 결과.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것들을 샀습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 돼지고기 앞다리살. 선미가 좋아하는 감자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진호가 선미한테 연락했습니다. 선미야, 아빠 많이 힘들어. 한 번만 만나줄래? 선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나도 돼? 저는 말했습니다. 내 선택이야. 선미는 한참 생각하더니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만남은 어려울 것 같아. 아빠는 내가 사는 동안 가장 수치스러운 기억이야. 아빠가 서재문 잠글 때 내가 현관에서 뭘 들었는지 아빠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아빠도 알고 있잖아. 그게 다야. 진호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험지를 백지로 냈던 아이가 혼자 책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자기 인생을 다시 꾸리기 시작한 것처럼. 6월 어느 아침, 현관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뵐 수 없어요. 혜란아, 제발 문만 열어줘. 어머니, 아드님 일은 아드님이 해결하셔야 해요. 내가 잘못했어, 혜란아. 7년 동안 우리가 내 덕에 살았는데. 내가 미안해. 저는 인터폰 볼륨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30분을 서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더니 그제야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설탕 한 스푼,
창밖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변호사 만들었으니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하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7월 1심 선고가 났습니다. 이수경 학위 위조 및 자격 사칭 사기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게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판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수경의 갤러리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버킨백은 어딘가에 팔렸을 것입니다. 법조계의 인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사 타이틀도 사라졌습니다. 이수경의 이름은 이제 포털에서 검색하면 기사가 먼저 뜹니다. 가짜 박사 유죄 선고. 그게 그녀의 명함이 됐습니다. 8월. 저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협력 포럼 동시통역을 맡았습니다. 3일짜리 국제 행사. 저는 수석 통역사였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 호텔 현관을 나오면서 저는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를 봤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수염이 자랐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원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혜란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많이 후회해. 정말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진호 씨. 저는 그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담담하게. 이제 제 이름은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선미가 전국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영어 일본어 부문 동시 1위를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받아온 상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리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배달통 치킨. 간장 반, 후라이드 반. 선미가 닭다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국제통역사 될 것 같아.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잘 가르쳐 줄게. 그 해 저는 유네스코 정기통역사 자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제무대 공인 동시통역사. 그 자격증 덕분에 제 이름이 국내 통역사 명단 상단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에는 해외 콘퍼런스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저는 그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7년치 뒷바라지, 비용 1억 5,400만 원. 법원 판결로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총 1억 8,200만 원. 진호의 남은 자산에서 강제집행으로 통장 잔액이 들어오던 날, 저는 은행 앱을 잠깐 보고 껐습니다. 그리고 선미한테 물었습니다. 선미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제육볶음이요. 가자. 우리는 나갔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24평 아파트에 삽니다. 그 아파트, 처음 이사 왔을 때랑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등기부에. 책상 위에는 제네바 출장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다음 달. 선미는 그때쯤 기말고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진호의 연락처는 지웠습니다. 시어머니 연락처도 지웠습니다. 수경 연락처는 처음부터 저장한 적 없습니다. 제 핸드폰 연락처에는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수가 줄었지만 무게가 훨씬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호를 생각한 게 언제였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진호가 로스쿨을 포기했다면, 합격한 날 밤 파티에서 시댁이 저한테 잔을 건넸다면, 아니면 그냥 진호가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만 먼저 했다면 달라졌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환경이 나빠졌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졌을 때 드러나거든요. 힘들 때 매달리던 사람이 잘 되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를 진호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혜란이었다면 어느 순간에 포기하셨을 건가요? 서재 문이 잠겼던 그날? 입 닥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던 날? 아니면 시어머니가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했던 그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밤을 새우며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해주시겠어요? 고마워, 라고. 딱 그 한마디만. 그 말 하나가 계란이 받지 못했던 7년의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